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주인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병자생 29세 이 남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이 실전 사주풀이 20년 대운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사주 이야기의 주제는 이 팔자 명조의 주인공이신 이분이 이제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2023년도 이 개묘년에는 장사가 이제 무지하게 잘 됐대요. 아주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2024년도 이 갑진년에는 올해는 아주 장사가 안 돼서 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면 참 걱정거리죠. 밤에 잠도 안 오고 뭐 봉급줄 날은 나가오고 참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오늘은 본사진 신명도사가 이 팔자 오행의 힘의 균형과 그리고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오는 그 오행의 힘의 균형으로 이 변화하는 팔자 움직임을 보면서 왜 이분이 개묘년에는 이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잘 벌었는데 이 갑진년에는 왜 이렇게 이제 힘이 드는지 이렇게 오행의 힘의 균형을 분석을 하면 이제 얼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자 여덟 자는 태어나면서 요건 이제 죽을 때까지 요거 바꿀 수가 없어요. 요거 바꿀 수가 없고 요게 힘이 이제 대운과 세운을 보면서 오행의 이 팔자가 움직이는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을 쉽게 하시려면은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십시오. 힘의 균형. 어떠한 뭐 이론을 여기서 이론 가져오고 저기서 이론 가져오고 저기서 이론 가져오면은 이 헛방을 많이 날립니다. 이 음양 오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사주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팔자를 보면서 어떠한 한 사람의 운명을 100% 예측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어떠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뭐 정치인들 사주를 올려놓고 이제 3주만 가지고 풀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짜집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생년월일이 당사자만 알지 실제 프로필에 올라온 게 주민등록번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전 분들은 뭐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주민등록번호에 생일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 분들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실제 생일이 틀려요. 그리고 그 생일이 올라온 게 프로필에 올라온 게 본사인 신명도사도 이쪽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그분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도 생년월일이 음력이에요, 음력. 근데 음력이라고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양력으로 사주를 풀이하고, 그래서 뭐 이래서 이렇다, 뭐 어떠한 사건, 사고가 나면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영상을 올리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다 놓치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짜집기입니다, 짜집기. 본사주인 신명도사가 이제 사주 팔자가 우리나라 제주도지사를 했고 국토부 장관까지 했던 원희룡 그분하고 태어난 연도 월 일 똑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간을 빼놓고 보면은 똑같아요. 근데 그분의 3주만 놓고 뭐 이래서 이대운에는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대운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분이 이제 예전에 학력고사인가 뭐 예비고사인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전국 수석을 하고 뭐 서울대 법대를 아마 수석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 그분이 이제 3주만 놓고 보면은 본사지 신명도사 똑같아요. 흘러가는 대운도 똑같고 아주 한 해 한 해 흘러가는 운도 똑같아요. 응? 그러면은 본사지 신명도사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사지 신명도사는 뒤에서 1등 했어요. 뒤에서 1등을 했지. 절대 앞에서 1등을 앞에서 뭐 10등 안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환경도 다 틀려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그분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 사주를 3주를 놓고 푸는 걸 보면 제가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냥 짜집기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그분이 생년월일이 맞다면은 이제 시에서 틀리는 거죠. 본사주인 신명도사는 이제 사시에 태어나서 사주가 이제 제 자신이야. 돈과 인연이 없고 어떠한 동네 반장도 못 해보는 그러한 이제 팔자 명조고, 그분은 아마 이제 시간이 인성이 발달된 그러한 시간에 태어나셨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이런 관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재물도 잡을 수가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는 시간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3주만 놓고 뭐 연예인들이나 그 어떠한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 사주 푸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공부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양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면서 쉽게 사주 해석을 하세요. 사주를 어떻게 100%다 맞춥니까? 그래서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면서 이 대운에는 재물운이 좋으면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재물운이 안 좋으면은 뭐 사업을 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거 정도 우리가 분석을 해내는 것이지 뭐 사주 팔자로다 뭐 몇 년도 몇 월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럼 팔자 여덟 자가 같은 분이 전국에 50명이에요. 50명. 그러면 본인과 같은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50명인데 50명이 어떻게 똑같은 한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겠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찾아내는 방법 뭐 별 방법이 다 있는데 그거 없어요. 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시고 아니면 부모님이 그 해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엄청 힘드는 분이 있겠지요. 아니면 그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다 떨어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그 팔자를 보고서는 그 내 부모님이 몇 년도 몇 월째 달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어떻게 알아맞힐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50명이 이제 그 어떠한 사람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팔자가 똑같으면 50명이 동시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왜냐? 죽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떨어먹는 사람도 있고 부인이 대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팔자를 뭐 유명인들을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게 하는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오늘 이제 이번에 팔자, 음양,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면서 2023년도에는 왜 그 돈을 많이 벌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힘이 드는가. 이거 이제 오행의 힘의 균형 보면 얼추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병자년, 경인월, 무자일, 병진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간 10년 대운은 이제 4대운입니다. 물론은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월미, 병신, 정묘, 무술대운으로 이제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태어난 이제 월을 보면은 인월입니다. 자, 인월은 이제 동물로는 이제 호랑이 달이죠. 이 사주명령에서는 임묘진, 인달이 호랑이 달, 묘달이 토끼 달, 진달이 용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달을 봄으로 봅니다. 목의 계절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인달이 입춘이 지나서 2월 4일이면 무지하게 춥다. 그래 뭐 수의 기운이 있다고 그래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주 만물의 기운은 목의 기운을 쏘고 있습니다. 목의 기운. 그렇기 때문에 목의 계절 봄에 태어나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의 계절 봄에 하늘로부터 무토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뭐 12운성으로 보면 장생입니다. 장생이고 인중병화가 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 뭐 이렇게 보셔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본사주의 신명도사는 오행의 힘의 균형으로 봅니다. 무조건 힘의 균형. 그렇기 때문에 목입니다. 목국토를 해버립니다. 목국토. 그래서 여기 내가 뿌리를 못 내렸다. 이래 보고 그리고 내가 가서 그걸 하는 오행 무자일주죠. 여기도 뿌리를 못 내리고 여기 연주에도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 진토에 이제 간간히 뿌리가 됩니다. 자, 지지에는 뿌리가 약하지만 이 사주가 오행의 힘의 균형으로 봤을 때 목생화를 해줍니다. 목생화, 화생토를 해주죠. 강하게 됩니다. 무토가 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자, 재물을 보면은 지지에 무자일주죠. 자수가 있고 그리고 연지에 자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죠. 자, 우리가 팔자에 뭐 재물이 없다고 뭐 그 집 팔자다 이렇게 또 보셔도 안 돼요. 아주 지장간까지 보고 흘러들어온 대운, 세운까지 다 봐야 됩니다. 자, 무토 입장에서는 이제 토가 가서 그걸 하는 오행이 이제 수입니다, 수. 그래서 자수가 있고 자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일주의 자수는 이 진토가 이제 우리 진이 보면 이제 수의 고장입니다. 수의 고장. 그래서 수의 고장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요. 이 자수는 들어가고 돈 창고도 되죠. 돈 창고도 되지만은 또 수를 말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좋을 때는 이 팔자에 팔자 해석을 할 때는 이걸 또 돈 창고로도 보면서 그리고 사주가 강할 때는 천간에 이제 비견겁제가 있냐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오행의 힘의 균형을 봐야 되니까 사주가 신약할 때는 사주가 약하다. 그럼 천간에 겁제도 내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겁제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가 신강할 때 천간에 비견겁제는 안 좋죠. 겁제가 또 있어도 겁제가 다른 것을 생해서 나에게 도움으로 오면 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보면은
이 수의 기운, 이 돈의 기운은 일로 이제 들어가고, 요의 돈의 기운은 이제 수생목을 해주지요. 수생목을 하고 목상화. 이 오행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운을 보십시오. 대운을 이렇게 보면은 계사대운입니다. 재물을 봐야 되니까 천간에 대운의 재물이 개수가 떴지요. 개수가 천간에 비견겁제도 없어요. 그래서 사주 원국의 주인공 나와 이렇게 합을 하죠. 이렇게 무게합. 무게합이 돼서 딱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간은 다른 글자에 무토가 있으면 이게 묶이죠. 근데 일간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자꾸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게합. 돈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돈이 나하고 합을 하자고 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2023년도 개묘년에 보세요. 개묘년에도 개수, 돈이 와서 합을 해줘요. 이렇게 돈이. 양쪽에서, 대운에서도 돈이 와서 나하고 합을 해주고, 세운에서, 2023년도 세운에서도 와서 돈이 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니, 이 세운에, 2023년도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보세요. 올해는 이 돈이 이렇게 와서 나한테 합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이니까 이 돈이 이 수생목으로 가요. 이렇게 수생목. 수생목으로 가고 또 지인이죠. 지인이 이제 수의 고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 목이 목상하로 가는 겁니다. 목상하.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이렇게 합을 해주던 돈이 간목이 들어오니까 수생목으로 가는 겁니다. 수생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어떠한 분이 뭐 용신이 들어오면 좋다고 하는데 용신도 들어와서 나하고 바로 작용을 해야지 다른 데로 가버려 다른 데로 생극제화를 가면은 그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개수일간인데 아주 극신약이에요. 근데 대운이 임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지지에는 또 인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부자가 못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 들어온 겁재가 본사주의 신명도사한테는 엄청 소중한 거예요. 수가. 근데 묶여가지고 못 써먹는 거죠. 묶여가지고. 그런 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면서 뭐 육친관계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뭐 재물관계, 어떤 관계를 이제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해석을 하시면은 이게 통변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런 저런 되도 않게 그 3주만 유명인들 갖다 놓고 그 짜집게 하는 거, 그거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시면은 절대 이 사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힘의 균형을 보세요. 오행의 힘의 균형.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세월은 나는데 이제 70대 셔가지고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언제 써먹어요? 10년도 공부하시면 80대 가지고 언제 써먹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2년, 3년 정도 오행의 힘의 균형만 연구하셔가지고 사주 해석을 하면은 잘합니다. 다 잘해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천간에 무토가 뜰 때, 그러니까 저번 달이 지금 달이 경호달이죠. 7월 6일부터 이제 신미달로 바뀌죠. 그리고 그 저번 달이 기사달, 그 다음에 무진달. 그때 그렇게 힘들었대요. 왜냐? 잡잖아요. 이렇게 또 이것까지 같이, 무토가 들어오면 같이 잡잖아요. 이거를요. 그리고 일단은 이 재성이 수생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으로 들어가서 관인상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재물운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내년에는 좀 괜찮아요. 2025년에는 을사기 때문에 의경 합으로 가지고 을목이, 그러다 보면 이제 개수를 잡게 돼요. 그래서 올해만 좀 고생하시면은 내년부터 또 좋아집니다. 그리고 대운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달로다 보면은 이 달이 이제 신미달부터는 좀 괜찮죠. 신미달이 되면 조금 낫죠. 요거 병화를 하나 잡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신달이죠. 임신달은 장사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름보다도 가을, 겨울로 가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팔자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오행의 힘의 균형과 그리고 팔자의 이제 힘의 균형과 그리고 대운과 세운과 그 오른을 보면서 힘의 균형, 오행의 무조건 힘의 균형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주 해석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병자생 29세 되시는 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사업운과 관련된 사주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